지난 시간에 제가 공간 대여의 종류와 전체적인 내용들을 망라해 드렸잖아요. 오늘은 파티룸에 대해서 좀 딥하게 들어가 볼까 해요. 그냥 파티룸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이 업을 5년 동안 경험하면서 파티룸도 세계관에 따라서 좀 이게 넓어요. 고객도 타겟팅할 수 있는 분들이 되게 많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 나름의 의견으로 정리해 본 거니까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파티룸은요, 전체적으로 한 6가지 종류의 파티룸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부샤 파티룸. 브라이덜 샤워를 전문으로 하는 파티룸입니다. 그래서 이런 파티룸 같은 경우에 특징이 뷰를 중요시해요. 뷰 아니면은 그 안에 구현된 연출물들. 그래서 이제 예비 신부가 예쁘게 드레스를 입고 친구들하고 사진 찍기 좋은 그런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특수 목적을 타겟팅한 사업입니다. 이런 공간들은 주로 10평에서 20평 이내의 오피스텔, 특히 뭐 한강이 보인다던가 야경이 예쁘다던가 이런 곳에 주로 입점을 합니다. 두 번째는 게임 파티룸이에요. 게임 파티룸은 프라이빗하게 게임을 하고 싶어하는 게이머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이제 게임 고객들을 타겟팅한 사업이 있고요. 세 번째가 뭐가 있죠? 회사를 타겟팅한, 주로 이제 30인 이상의 대규모 혹은 요즘에는 커뮤니티들이 있죠. 미팅 프로그램. 20대 20, 30대 30. 그래서 엄청 대형 모임만 타겟팅한 그런 지하에 들어가는 워크숍 파티룸이라고 있습니다. 주로 상가 지하에 4에서 60평 규모의 입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이거 제가 이름을 붙여본 건데, 파티룸이 있습니다. 그냥 딱 사진만 봐도 여긴 파티룸이야. 저희 파티룸 안 그렇잖아요. 근데 딱 봐도 막 풍선, 막 블링블링하고, 그래서 펌 느낌의 약간, 좀 다크한 느낌이지만 막 반짝반짝한 느낌이 있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스터디 소모임 파티룸이 있어요. 주로 이제 오피스 같은 데 입점을 해서, 낮에는 가볍게 이렇게 스터디 같은 거 4-5명이서, 그리고 저녁에는 막 고성방가는 안 되는데, 그냥 모여서 담소 정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스터디 소모임 파티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종류가 뭘까요? 어반 클래식형. 그걸 저는 이렇게 이름 붙였어요. 도심 속 MT형 파티룸. 어반 클래식이 추구하는 바거든요. 대성리나 가평 이런 데 안 가도 이 안에서 20명 정도는 충분하게 간단한 조리 해먹고 배달시켜 먹으면서 놀 수 있는 이제 도심 속 MT형 파티룸이 아마 어반 클래식이 새롭게 만든 파티룸 영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총 6가지 파티룸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난이도에 3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기억하시나요? 마, 현. 마케팅, 예약 응대 관리, 현장 관리. 이 3가지 영역에서 이거 난이도가 각각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수익성까지 제가 4가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마케팅 난이도는 뭐가 제일 높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파티룸은 다 마케팅 난이도가 높습니다. 저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높은 게 아마 부샤형 파티룸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특수 목적이기 때문에 고객의 수요층이 굉장히 특수 일에 집중되어 있고, 그 일자에 이 타겟팅된 고객들을 빼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게 좀 최상이지 않을까? 그러면 그 다음 높은 건 뭘까요? 맞아요. 파티가 높아요. 왜냐하면 그런 파티룸의 특징이 주체를 어디를 이용하냐면 인스타를 이용해요. 그리고 인스타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싸라 그러죠. 인싸가 와가지고 뒤에 한두 장 찍고 가면 갑자기 막 트래픽이 늘고 막 그런 이제 파티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경쟁사가 많이 들어올수록 마케팅 난이도가 높겠죠. 그 말은 많이 들어올수다는 말은 뭐죠? 쉽게 창업이 가능한 거, 바로 스터디 소모임 파티룸입니다. 오피스텔에 케이블만 갖다 놓으면 되니까, 영상기기랑. 그래서 강남 일대를 위주로 해서 한층 전체가 스터디 소모임 파티룸인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마케팅 난이도가 높죠. 제가 제일 높아요. 이런 도시명 시룸 파티룸. 부샤보다 높은 것 같아요. 왜 그렇게요? 일단요, 이런 MT형 파티룸은요,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가 딱 정해져 있어요. 평일에 갑자기 MT 안 하잖아요. 왜 이게 마케팅 난이도가 높냐면은, 제가 사실은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생긴 현상 중에 하나인데, 예전에는 파티라던가 부샤 파티룸이 더 많았어요. 근데 특별히 제가 강의하고 안 했는데도 제 유튜브만 보고 그냥 따라서 창업하시는 분들 너무 많이 생겼다.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 이게 모임 테이블 기반으로 해서 이런 이제 멀티미디어 기기를 세팅해놓고 사진 촬영하시는 분들 대다수는 거의 제 초기 모델을 따르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파티룸에 화이트보드 처음 갖다 놓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MT형 파티룸에 화이트보드가 없는 데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은 저도 사업하면서 계속 느껴요. 마케팅 난이도가 계속 올라가는구나. 그럼 이제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게, 저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요즘에 게임 파티룸이 보니까 소구 포인트가 뭔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기회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 그리고 이제 워크숍 파티룸이라고 지하에다가 대규모로 하는 거 있죠. 근데 이거는 제가 안 해본 건데, 이거는 마케팅이 아니에요. 마케팅으로 분류되지 않고 이거는 영업용으로 분류돼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B2C라기보다 거의 B2B에 가깝거든요. 소셜링 업체가 많을수록 대관 확률이 높겠죠. 혹은 워크숍을 하는 회사를 내가 많이 할수록 대관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개인들한테 판다기보다 내가 단골 고객이 많을수록 워크숍 파티룸들은 더 많이 찾을 수 있지 않나라는 게 제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마케팅 난이도라기보다 개별적 영업력, 그리고 커뮤니티 관계성, 그리고 얼마나 워크숍 파티룸에서 브랜딩 되어 있냐가 더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마케팅 난이도에 대한 이야기고, 이제 2가지가 남았죠. 일단 예약 응대 난이도는 부샤가 제일 높아요. 왜냐면은 그 소품 하나하나 세팅해놓은 걸 유지도 해야 되고, 고객들이 더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커스터마이징이라 그러죠.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맞춰달라는 요구들이 좀 많을 거라는 예상. 그리고 또 예약 응대 난이도가 높을 만한 게 게임 파티룸. 왜냐면 게임 파티룸 게임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뭐 이게 있다 저게 있다, 그리고 하드웨어에 대한 기본적인 것도 좀 이해를 해야 되고. 만약에 근데 본인이 브라이덜 샤워 세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강점이 있어, 혹은 내가 게임에 강점이 있어, 그러면은 괜히 경쟁 강도 높은 MT형 파티룸 하는 것보다 게임이나 부샤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약 응대 난이도가 개인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쉬운 걸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워크숍 응대 난이도는 없을 것 같아요. 공간이 큰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파티룸도 예약 응대 난이도가 높을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저희 업종도 예약 응대 난이도가 높진 않아요. 왜냐면 그 예약 관리자 한 명과 소통하는 거기 때문이죠. 스터디 소모임 파티룸도 예약 응대 난이도가 높진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거는 뭐밖에 없다? 부샤.
그리고 게임. 요거는 내가 아는 지식이 있어야지 예약 응대할 때 고객들에 맞춰서 응대해줄 수 있으니까.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현장 관리 난이도는 어떤 것들이 가장 높을까? 제가 볼 때 부샤가 제일 높아요. 부샤 어떻게? 부샤 파티룸 중개원들 많을 텐데. 그러니까 파티룸 사업 중에서 가장 저는 난이도 높은 게 부샤라고 봐요. 그래서 부샤 파티룸 잘하시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리스펙트 합니다. 진짜 전문성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높은 게 어디일까를 봤을 때 당연히 PC겠죠. 왜냐면 이제 게이밍 기기에 대한 장고장이라던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현장 관리 난이도를 내가 직접 해결한다 그러면 확장성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뭐 어떤 전문가들과 협업을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해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높은 게 저는 워크숍 파티룸이라고 봐요. 아마 케이터링 서비스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제 현장을 치울 때 많은 인력이 또 투입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현장 관리 난이도는 거의 없지 않는가. 저희도 현장 관리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높지는 않지만 이것도 워크샵에 대한 대체제로서 쓰이는 경우도 있고 30인 이하의 워크샵. 그래서 여기도 대형 인원 들어왔을 때는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청소 매니저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그래도 좀 있다면 이게 좀 있는 편? 그럼 이 6가지 파티룸 중에서 수익성은 어느 게 가장 좋을까? 물론 케바케예요. 누가 운영하냐에 따라 다르니까. 그래서 수익성은 제가 약간 범위를 더 볼게요. 제가 볼 때 부샤 파티룸의 수익성은 중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집 6개 중에서는. 낮지도 높지도 않은. 왜냐면 이게 특수 수요가 있기 때문에 특수 수요를 잘 잡기만 하면 그래도 중간은 가지 않는가.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게이밍 파티룸은 저는 중상 좋습니다. 중상. 그러니까 부샤보다는 많이 벌 것 같아요. 왜냐면 상시로 있는 예약이고, 그리고 요즘에 그 게임 파티룸 안에 기능들을 많이 추가해서 객단가를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워크샵 파티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잘만 하면 최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일단 들어오는 단위 대관료가 달라요. 그리고 막 50평, 60평 이런 거기 때문에 무조건 지하에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간 면적단 임대료가 싸겠죠. 그게 잘만 하면 얘가 수익성이 되게 좋을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제 공실률이 되게 높겠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제휴처, 개별적인 영업력을 가졌냐에 따라서 워크샵 파티룸의 수익이 좌우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파티룸. 저는 이거 수익성이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파티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엄청 핫한 상업지에 입지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마케팅이 주로 인스타를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인스타 인싸들을 섭외해서 써야 된다고 해도 마케팅 비용도 또 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화제성에 따라서 예약률이 좌우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투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파티룸은 예전에 정말 많았던 파티룸 모델인데 요즘은 좀 철이 가지 않았나. 그리고 스터디 소모임 파티룸. 제가 볼 때 수익률 최하 같아요. 왜냐면 가격 조사만 해봐도 아는데 그냥 가격이 너무 무너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피스텔에 주로 입점을 해 있는데 여러분 오피스텔 파티룸 할 때 가장 큰 주의해야 좀 뭔지 아세요? 소음은 관리가 된다는 가정하에 관리비예요. 왜냐면 대부분 오피스텔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뭐 월세 싸다고 우와 개꿀 60만 하고 들어가요. 관리비가 40~50이에요. 진짜로. 근데 이제 대관료가 막 3만원, 5만원. 되게 객단가가 낮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수익성이 제일 낮은 거는 소모임 파티룸이 아닌가. 물론 제 의견에 반대하신 분들 댓글 달아주셔도 돼요. 저는 저와 다른 의견을 그냥 경청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어반 클래식형 파티룸은 장중하를 떠나서 수익성 최대 편차로 가요. 많이 버는 분은 정말 많이 번다. 근데 못 버는 분은 하나도 못 번다. 왜냐면 경쟁감도 가장 높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팀 단위 예약이 20명, 30명인데 얘네들이 예약을 두 군데 못 하잖아요. 한 군데 들어가면 여기 무조건 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태된 사업장은 이 중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등 파티룸 경우에 뭐 20, 30개 만약에 한 달에 채운다 그러면 2등 파티룸은 뭐 예를 들어서 뭐 12, 20개 채우는 게 아니에요. 2등이 없어요, 사실 여기는. 그러니까 업계를 이끌고 예약을 잘 받아내는 브랜드들이 있으면 나머지 이런 FT형 파티룸들은 그냥 예약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수익성 최대 편차. 가장 많이 벌거나 가장 적게 벌거나. 어쨌든 지금까지 총 6개의 파티룸 유형, 부샤, 게임, 워크샵, 파티, 그리고 스튜디오 소모임, 그리고 노심속 MT. 여러분께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봤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파티룸 창업이라고 하실 때 내가 어떤 파티룸을 창업해야지 나와 맞을까를 이 영상을 통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사업도 작지만 정말 경쟁 강도가 치열한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영상을 비롯해서 많은 창업한 선배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고 창업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그런 선배들이 어디에 포진되어 있는 줄 아세요? 공간으로 사업하는 사람들이 오시면 이 6가지 유형을 다루는 파티룸 선배들이 모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파티룸 창업을 할지 하고 질문을 무제한으로 남길 수 있는 곳이 바로 공간으로 사업하는 사람들 커뮤니티입니다. 줄여서 공사사라고 하는데요. 네이버 카페에 현재 회원이 4,000명이 넘어가고 있고 여러분 단톡방에 1,500명이 인원자이신 거 아시죠? 이제 500명 남았습니다. 하루빨리 들어오셔서 이 창업에 관심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많은 선배님들에게 공짜 질문도 하시고 여러분들도 이제 창업하시고 나서 후기들도 많이 남겨주시면 커뮤니티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스트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